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저는 캥거루족이 무조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 말을 제가 했습니다. 저 말을. 캥거루족. 뭐 요즘에 캥거루족이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데 나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어 이게. 네. 이게 약간 논지가 있는 단어예요. 논지가 있는 단어. 캥거루족이 다 문제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 캥거루족의 뜻이 뭐냐 하면 경제적, 정신적으로 자의심이 부족하여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 어찌 보면 나쁜 말 같지만 캥거루족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자식이 나이 먹고 직장 다니는데 그러니까 독립해서 나가 안 살고 그냥 부모님 같이 사는 거야. 일은 계속해. 그런 사람이 일컫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난 이게 뭐가 나쁜 건지 모르겠어. 아니 뭐 살아가는 딱히 문제 없고 부모님도 거기에 대한 불만 없으면 같이 살 수 있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벌면서 집에 생활비 일정 부분 대주잖아. 부모님 뭐 어디 아픈 데 있으면 병원비 내드리고. 그러면 캥거루족이 문제 있는 거냐고. 근데 이거를 싸잡아서 문제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우리나라가 좀 약간 미디어가 이런 거 문제가 많아요. 어떤 특정 부류를 얘기할 때 약간 안 좋게 다 싸잡아서 얘기를 해. 그리고 분명히 있죠, 여러분. 아니, 캥거루족이라 하더라도 부모님과 나이 먹고 같이 산다 하더라도 내가 기본적인 아까님하고 돈 모으고 있고 그리고 돈 모으는 거 이제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이제 뭐 생활비나 뭐 부모님 용돈 같은 게 있으면 좀 대드리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캥거루족 하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일단 생활비가 많이 절약이 돼요. 아니 그리고 생각해봐. 그럼 직장 다니면 다 독립해야 돼? 직장 취업하면 무조건 독립이에요? 아니 돈을 모아서 나가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대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럼 자취해야 되는데 월세방 구해야 되는데 월세방 구하는 것도 일이고 월세방 정하는 것도 일이고 월세 나가는 돈 내는 것도 일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부모님 피해 안 끼치고 자기 자산 모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면 완벽하겠지만 그런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나쁘게 생각을 해? 나쁘게? 제가 봤을 때 한 절반은 될 거라 생각하는데? 절반은? 그러니까 만약에 일도 안 하는데 부모님 얹혀 살면 문제 있어요. 일도 안 하고 아르바이트만 하는데 부모님 얹혀 산다. 그 문제 있어요, 이게. 근데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부모님 같이 산다면 그건 나는 그게 문제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나 미디어가 정말 나쁜 게 뭐냐면 MZ세대도 그렇고 이런 특정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신조어를 뭔가 족보는 단어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뭔가 어떤 부류를 만들어서 이 부장에 속하는 사람들 뭔가 까기 위해서 안 좋게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얘기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저는. 제가 만든 게 아니죠, MZ 단어. 그렇죠, MZ세대. MZ세대도 보면 젊은 사람은 생각이나 사고가 다르거든. 젊은 사람들 꼰대 많아요, 여러분. 오히려 더 문제는 그런 겁니다. 제가 생각해봤을 때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오히려 독립할 만한 깜냥이 안 되는데 걔 독립해가지고 돈도 안 모으고 나이만 차는 분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게 더 문제, 여러분. 나이 먹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돈 모은 사람들 뭐 더 나쁜 게 뭐냐면 아직 돈도 안 모이고 직업도 사실 그렇게 막 썩 좋은 것도 아니고 보수도 많지 않은데 그냥 나이 먹고 부모님과 사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부모님 사이가 나빠가지고 여건이 아닌 독립하는 케이스가 있어. 보통 이걸 좀 남자분들도 하지만 여자분들이 좀 많이 해요. 여자분들이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어. 서울에 이제 부모님 사는데 그럼 서울에 살면 부모님 같이 살면 되잖아. 근데 부모님 사이 안 좋고 형제 사이 나빠가지고 아직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야. 근데 직장 다니니까 바로 때려쳐요. 아, 때려치는 게 아니라 바로 본가에 짐 싸들고 나와요. 바로 방부터 구하는 거야.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 서울 같은데. 심지어는 이제 아르바이트만 구했는데,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만 구했는데 친구끼리 이제 룸메이트 구해가지고 월세 반반씩 내면 생활하는 거야. 이것보다 낫지 않나, 여러분? 이것보다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어느 정도 전세 자금 구해가지고 집 살 돈 구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나오는 거하고 아직 내가 뭐
직장 다니 얼마 안 됐고 모은 돈도 없는데 갑자기 돈 벌 수 있다고 나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많습니다, 이게. 좀 많아, 이게. 이게 문제라니까. 생각보다 많다. 이게 더 문제야, 이게, 사실. 어. 그러니까 집이 싫어가지고 능력도 안 되는데 자취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어설프게 있잖아요. 겨우겨우 이렇게 연명할 수 사는 분들 많다니까, 이게. 많아, 이게. 독립한다고 다 사람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 독립한다고 다 부지런 떨고 다 열심히 사는 게 아니야. 독립해도 페인트하는 사는 분들 많잖아.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독립하는 사람들 집에 있으면 잔소리 받고 구박 들으니까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독립한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독립하면 자기가 직접 빨래하고 정말 부지런하게 청소하고 살까요? 페인션 사는 사람도 많잖아, 이게. 어? 부모님 계신 옆에 잔소리라도 하지. 근데 혼자 살면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내가 좀 옷 안 빨고 이렇게 뭐 놔둬도 그리고 이제 쓰레기 같은 거 안 버려도 뭐라는 사람 없잖아. 난 편해. 지저분해도. 난 익숙해. 그거 계속 놔두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집에서 그 쓰레기집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 한 번도 없죠? 근데 혼자 사는 분들 중에서 버리도 안 되는데 쓰레기집 만들 케이스는 무수하게 많잖아.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돈을 엄청 많이 버는데 뭐 여유가 있는데 좋은 집에 사는데 게을러서 그 쓰레기집 만들었다 본 적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좀 케이스가 보면 젊은 여성 많고 직장 다니 얼마 안 됐고 소득이 적고 월세 살고 되게 원룸 조금 집 사는데 자기가 힘드니까 계속 쓰레기를 잔뜩 쌓아놔요. 잔뜩 쌓아놓다 보니까 자기 능력은 처치 곤란이니까 업체를 불러. 이런 케이스 많지 않나? 유튜브에 널리고 널렸잖아. 제가 말한 케이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렇게 살 바에는 캥거루들이 낫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바에는. 그렇게 정말 어설프게 있잖아요. 제대로 사는 것도 아닌데 독립해서 사는 것보다. 왜냐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1인 가구 중에 제대로 독립해서 잘 사는 건 얼마 있습니까? 툭 까놓고. 아니 생각해봐. 우리나라 1인 가구 중위소득이 200밖에 안 돼, 200. 중간값입니다. 그리고 200도 못 본 사람 많다는 거잖아. 근데 혼자 사는 분들 대부분 월세고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많은 곳이 수도권이에요. 몰빵돼 있습니다. 그 수도권은 월세가 비싸요. 근데 혼자 사는 분들 중에 정말 능력자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 대부분 그냥 월세 생활하면서 저축 못하고 근근히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나이 먹어서 어떡할 거냐 말이지. 물가 올라갈 텐데, 월세 올라갈 텐데. 뭐 그렇게 해서라도 돈 악착같이 모아서 목돈 만들면 괜찮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럴 바에는 그냥 부모님하고 좀뭐 적당히 타협하면서 일단 내가 직장에서 능력 갖추기 전까지 그리고 목돈이 모이기 전까지 참고 사는 게 낫다는 거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벌어도 작은 돈이라도 선저축 목표를 잡고 열심히 사세요.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평온하게 어려울 때 대처하게 됩니다. 모두 힘내세요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캥거루족에 생활하면서 부모님 같이 살면 저축을 할 수 있거든. 저축하기 더 유리해. 왜냐하면 일단 월세 안 나가고 뭐 식비에 대한 부담 더니까. 왜냐하면 밥을 짓더라도 다 같이 먹으니까 맞잖아요. 아무래도 배달 음식도 적게 시켜 먹고 웬만한 집밥 먹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제 차려주니까. 그렇죠? 물론 반찬값이나 뭐 들어간 돈은 좀 내가 좀 내야겠지. 그래도 혼자 살면서 배달시켜 먹는 돈보다 훨씬 더 절약이 된다는 거지. 그럼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이게. 물론 독립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분도 있긴 한데 독립해서 저렇게 저축하면서 사는 게 정말 난이도가 높아, 이게. 높다니까, 이게. 근데 혼자 살면서 독립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살려면 좀 열심히 살아야 돼요. 부모님과 같이 살 때보다 더 훨씬 더 빠릿빠릿하게 살아야 돼. 네. 돈 적게 쓰고 배달 음식 안 먹고 장 보고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 대부분 그렇게 못 살죠, 이게. 대부분은. 너무 힘드니까. 그 배달 음식 왜 잘 시켜 먹냐 하면 1인 가구들이 왜 잘 시켜 먹냐 하면 맛있기 때문에 먹는 것도 있지만
이제 내가 혼자 살면서 해먹기 귀찮으니까 먹는 것도 크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1인 가구가 엔게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말도 안 되게 높아, 이게. 실제로 밥을 제대로 차려 먹고 해먹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무조건 뭐 캥거루적인 문제 이런 것보다는 지금 능력도 안 되는데 저축도 못 하는데 혼자 살거나 이제 좀 제대로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1인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캥거루족도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야. 나이 든 부모 입장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빈대고 사는 게 문제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1인 가구 더 문제, 1인 가구. 1인 가구는 누가 문제 생기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부모가 이제 옆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프거나 경제적 문제가 생기면 SOS를 못 받아, 이게. 더구나 1인 가구도 지금 요즘에 보면 직장을 못 다니거나 도중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럼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바로 생활비에 시달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란 말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무조건 캥거루들이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부모님하고 살다가 나중에 능력 이상 독립을 해야 되는 게 맞아. 맞는데 어설프게 버는 것도 얼마 없고 뭐 굳이 뭐 직장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눈치 보여서 독립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돈을 모아야 된다. 근데 돈 모으기는 독립해서 사는 것보다 부모님 같이 살면서 돈을 모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캥거루족도 문제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캥거루족보다 지금 혼자 살면서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